그 결과라는 거는 남과 비교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. 자기 속도에 맞게 끝까지 하는 친구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. 일단 이거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, 그 지능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게 맞아요, 일단은. 근데 또 너무 충격받거나 또 약간 실망하지 마세요. 근데 지능을 물려받는 게 맞으나 뇌는 변화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결국은 노력이 지능을 이기는 걸 저는 증명하고 싶어요. 두 가지 사례로. 혹시 아인슈타인 알고 계시죠?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3살 때까지 말을 못했고, 초등학교 때는 자폐 증상이 있어가지고 왕따를 당했고, 또 선생님도 이 아이는 커서도 뭐 제대로 한 게 없을 거라고 평가를 했어요, 이렇게. 근데 지금 뭐예요, 아인슈타인은? 천재고 과학자고, 그쵸? 잘 살아와서 이제 생을 마감했지만 아무튼 잘 지냈잖아요. 아무튼 첫 번째는, 그렇게 아인슈타인인데 왜 그렇게 똑똑해졌냐?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고, 근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깊게. 한 가지 가지고 끝까지 파고들면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근데 이 생각하는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경 지식과 새로운 것을 연결하는 과정. 이 와중에 뇌에서 신경이 연결되면서 검게 변하거든요. 신경이 많이 연결되면 주름처럼 보입니다, 뇌에서는. 그래서 주름이 많아졌고, 또 이제 누가 얘기해요.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잖아요. 유전 아니에요? 네, 근데 아인슈타인이 유전이지만, 근데 그 유전의 솔직히 이면은 뭐냐면 문화예요, 문화.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에 나가서 안 놀고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합니다. 이 하브르타라고 얘기하죠.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또 뇌를 신경 연결하는 과정, 뇌를 발달시키는 과정을 문화로서 이제 노력으로 더 극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에 이어서 토론하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, 친구들하고.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하브르타를 통해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뇌를 키웠다는 거.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약간 바보처럼 태어났는데 천재가 된 이유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약간 이질감 느낀다, 유대인이고 옛날 얘기고. 자, 서울대생들 왜 서울대를 갔을까요? 머리가 좋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 머리가 좋아져서 간 겁니다. 왜냐고요? 그들을 한 3,000명 인터뷰를 한 결과가 있는데, 그 3,000명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공부량이 일반인의 3배였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공부를 3배 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간 거지, 물론 머리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3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좋아졌을 거고요.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지능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고, 노력으로 충분히 지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십시오. 네. 3배 이상 공부하시면 서울대는 혹시 못 가더라도 어딘가 갈 수 있을 겁니다. 네.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이제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, 제 주변에, 그러니까 입시라는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IQ가 80대이신데 지금 엄청난 부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노력을 엄청 많이 했고 하나 꽂힌 거에 대해서 정말 파고들었고 그걸 남들보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됐거든요. 그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그게 약간 이런 소득과 연결돼가지고 충분히 더 잘 살고 있고 여유롭게 살고 있고 마음도 여유롭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고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니까, 저는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개를 다 잘해야 되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 다음에 이런 정성이 있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, 이 아까 말했던 유전적인 걸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IQ가 80대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운영하는 카페 유튜브 명칭이 다 스터디 플렉스인데요. FLEX. 네. 이 4가지가 참고로 교육 철학 4가지였어요. 왜냐면 우등생들이 이 4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만 수능날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. 내가 설명드리면, F는 feeling이라고 해서 공부 감정이에요. 네, 쉽게 말해서 감정은 관계거든요. 관계가 무너지면 또 끝까지 공부를 못하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 감정을 어릴 때부터 부모랑 잘 쌓고 친구들과 잘 쌓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, 두 번째는 L, 아까 했던 그 리터러시에서 문해력이에요. 어릴 때부터 문해력을 쌓아야지만 배경 지식이 있어서 빨리 이해하고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. 세 번째는 공부 습관인데요. 이건 E로 everyday routine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끝까지 갔고요. 마지막으로 X는 X-file이라고 했습니다. 이거는 각자만의 공법이 있었어요. 공통점도 있었고 각자만의 방법이 있었는데, 이거를 4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능날까지 공부를 했고,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거나 없으면요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암기가 중학교 때까지는 통합니다. 왜냐면 분량이 적기 때문에.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오고요,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여서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왜 성적이 안 나오지?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한 번도 안 보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, 시험 때까지. 그래서 암기가 통하는 시기고,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런데, 고등학교 가는 순간 아까 제가 제곱수라 그랬어요. 제곱수. 분량도 많아지고 지문도 길어지고,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, 이 분량이. 왜냐면 외부 교과서, 그러니까 부교재 이런 거 활용하기 때문에 5배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. 암기로 안 되죠.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. 저도 경험했고 제가 근무했던 외고에 있는 친구들도 경험했어요. 그래서 왜 암기로 안 돼요? 자, 이제 어떻게 되느냐, 평소에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서 기억을
틈틈이 쌓아놔야 되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그걸 가지고 부족한 거 위주로 암기를 해서 시험을 봐야 잘 나오는 거죠. 요 루틴을 가져갈 수 있게 암기와 이해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참고로 이해는 내가 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해인데 평소에 공부할 때 내가 설명을 해보면서 이거 내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는 거 설명이 안 되네? 이거는 다시 안 되니까 다시 공부하고 설명해 봐야지. 이 과정을 평소에 하시면은 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뇌에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. 반복이 되면서. 근데 암기는 진짜 해마에서 하루 이틀밖에 기억을 안 가져간대요. 그러니까 벼락치기는 통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는 분량이 많으니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. 그래서 결론은 이해하는 공부와 암기가 병행해야지 완전 학습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결과는 성적 맞고요. 과정도 성적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결과가 더 강하겠죠. 이유가 항상 아이들은 몇 점 받을 거야, 몇 등급 받을 거야, 몇 등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이거는 결과 위주의 공부거든요.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오거나 등급이 안 나왔다, 등수가 안 나왔다? 좌절하겠죠. 무너지겠죠. 근데 이게 결국은 그 결과라는 거는 남과 비교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남과 비교하는 건 참고로 자존심이거든요. 남과 비교하는 자존심. 근데 실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하는 거는 자존감이에요.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은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. 내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이건 부족하네 인정하고 성적이 안 나왔어? 왜 안 했을까? 분석을 하죠.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. 내가 이런 이유로 틀렸구나. 분석하는 게 자존감 높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이거를 볼 때 결과 위주는 우리가 이제 성적에 관련이 있고 자존심을 따지는 친구. 과정 중심은 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 과정 중심의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결국 이 후자, 과정 중심의 친구들이 안 무너집니다. 왜요? 내가 부족한 걸 인정했으니까 뭐예요? 다음 걸 하거든요. 근데 결과 보는 친구들은 성적 안 나왔네? 좌절하고 해도 안 되네? 괜히 또 슬퍼하고. 근데 과정 중심의 친구들은 끝까지 하겠죠. 이번에 이거 부족했으니까 다음에 해봐야지.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자존감을 기르는 아이로 자라고 학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. 그런 거에 연연하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친구들에게는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은 아이들이 안 되면 좌절을 하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과정 중심을 더 추천했던 거고요. 일부 친구들 중에서는 아주 그렇게 경쟁을 좋아하고 이기는 거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래도 유리할 수 있어요. 혹은 남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남학생들은 수치 같은 거 중요하니까. 물론 여학생 중에도 성향이 그렇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성향이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 성향이 그런 친구들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은 좀 긴가민가 했을 텐데 많은 친구들은 이미 그때부터 뭐 대치동, 목동 이렇게 이미 우리 학군지 중에서 좀 치열한 곳이 있잖아요. 아이들을 혹독하게 돌리는 곳들. 물론 그런 아이들이 유리하겠죠. 왜냐면 빨리 준비했으니까. 의대 아니면 전문직을 위한 어떤 그런 스카이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때부터 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중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잠깐 무너져요.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가서 서울대도 가고 뭐 스카이도 가고 다 가는 친구들 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3학년 때 완성한다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그렇게 했다가 아이가 공부가 질려가지고 또 깨지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실제 중학교 때 완전 전교 1등이었는데 외고 와가지고는 아이가 또 무너지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초3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. 저는 오히려 계속 얘기하지만 과정 속에서 아이가 수준이 있을 거예요. 자기 속도에 맞게 끝까지 하는 친구가 저는 성공이라 생각을 하지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못했다면 다 나머지 97% 스카이가 아닌 친구들은 다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그렇게 아이들을 혹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. 네.